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화제인 정희영입니다. 최근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기업 인벤티지랩은 장기 지속형 당뇨 비만 치료제의 비임상 결과를 국제학회에서 발표해 주목받았는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 화제인에서는 인벤티지랩 김주희 대표를 모시고 사업 현황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들을 위해 인벤티지랩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인벤티지랩 대표 김주희라고 합니다. 저희 인벤티지랩은 기계공학 기술인 마이크로플루이딕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약물 전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요. 플랫폼 기술로 두 가지 플랫폼을 개발해서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플랫폼은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이제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는 많은 제약회사 바이오텍들과 함께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가진 플랫폼은 유전자 치료와 백신을 제조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이 플랫폼은 지난 몇 년간 저희가 필수적으로 다 접종을 해왔던 mRNA 백신을 제조하기 위한 기반 기술이기도 합니다. 네, 회사가 가진 플랫폼 둘 다 시장에 관심이 큽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 지속형 주사제 DDS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약과 비교해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저희가 보통 약을 먹을 때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을 하루에 한 번 또는 세 번 정도까지도 복용을 해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질환들이 당뇨, 탈모, 고혈압과 같이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 하는 만성질환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약효를 보이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것도 일정한 시간에 약을 먹어야 되는 게 사실인데 사실 그렇게 약을 챙겨 먹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는 한 달에 한 번, 길게는 6개월에 한 번만 주사를 한다면 지속적으로 약효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이 기술이 가진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약을 한 번 먹어서 한 달 동안 지속된다고 하면 이게 매일 일정한 양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 타블렛과 같은 먹는 약의 경우에는 약을 먹은 후부터 혈중에서 최고로 혈중 농도가 올라가는 도달했다가 한 8시간 정도가 유지되면서 그 약효가 약해지는 것은 혈중의 약물의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약물 패턴이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사라지는 패턴을 보이기도 하는데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8시간 하루 간격의 약효 유지 패턴이 아니고 한 달 또는 그 이상의 약효를 유지할 수 있는 약물 방출 패턴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약효가 지속되는 형태이고요. 물론 저희 기술이 아닌 타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같은 경우에 약물을 투여한 초기에 갑자기 약물이 과다 방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원하는 기간 동안 약물이 잘 유지되지 못하고 중간에 끊어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유효성하고 안전성에 있어서 더욱 개선된 기술이 저희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 약을 장기 지속형 약으로 바꾸는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핵심 기술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보통 우리 기술의 핵심은 유효 성분을, 약효 성분을 나타내는 약물하고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생분해가 되는 고분자를 잘 혼합해서 마이크로스피어라고 하는 구 형태로 만들어서 이를 이식하는 형태로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체내에 주사를 하게 되면 고분자가 녹으면서 이 고분자가 감싸고 있던 약물들이 서서히 방출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형태의 약은 1988년도에 처음으로 개발 출시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쭉 꾸준하게 적용이 되어 왔고요. 다만 그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FDA에서 승인받은 약이 10개 내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이제 반증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기존 마이크로스피어 기술에 대해서 개선이 크게 필요하다. 이만큼 어려운 기술들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들에 착안해서 저희는 공학 기술을 도입하는 형태로 기술 융합 기술을 개발하게 된 계기도 바로 그런 부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기술을 개선을 한다거나 답습하는 형태가 아니라 완전히 저희만의 새로운 자체 기술을 개발해서 창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플루이딕이라는 공학 유체 기술을 장기 지속형의 주사제 개발에 적용한 첫 번째
사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약물을 투여하자마자 약효를 나타낼 수 있는 혈중 농도에 도달하고 그 이후로는 약물이 일정하게 방출되는 제형 형태이기 때문에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효하고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안전성에 있어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술로는 기존의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서 구현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우리 기술들은 구현이 가능하다는 부분들이 또 다른 차별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장기 지속형 주사제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글로벌 제약사, 국내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 기술에 대해서 탐내는 기업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들의 컨택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런 DDS 분야를 한국에 있는 그 제재 분야에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그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당뇨 비만과 관련된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에 있어서도 국내에 있는 상장, 비상장 여러 바이오 기업들이 이 기술에 대한 관심도를 많이 받고 있고요. 특히 DDS 분야를 잘 연구해온 것이 글로벌하게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인벤티지랩의 주요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여러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탈모 치료제입니다. 지금 어떻게 좀 개발이 진행되고 있나요? 네, 탈모 치료제는 사실 우리 회사가 인벤티지랩이 처음으로 제안하고 전 세계 최초로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개발을 시작한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저희 남성형 탈모 치료제는 호주에서 임상 1, 2상을 잘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공동개발 파트너사인 대웅제약에서 임상 3상을 위한 준비를 잘 진행을 하고 있으십니다. 특히 대량 생산을 하고 임상 3상의 샘플을 만들기 위한 파트는 위더스 제약이 저희와 함께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벤티지랩의 생산 제조 기술이 위더스 제약의 GMP 시설에 잘 이전되어서 설치되어 있고요. 임상 3상을 위한 앞으로 상업화를 위한 샘플 제조가 열심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근당과 함께 장기 지속형 치매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치매 치료제는 탈모 치료제 이후에 저희 두 번째 임상 개발 파이프라인이기도 합니다. 네, 이 치매 치료제는 주로 노인 환자가 대부분인 경우의 질환이거든요. 이런 경우의 질환은 복약 순응도라고 해서 약을 규칙적으로 잘 드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약물 방출이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치료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복용에서 중요한 파트가 되는데 노인 환자의 경우에는 약물을 삼키는 연화작용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이 되게 많고요. 치매라는 질환의 특성 때문에 약물의 복용 여부를 잊어버리시거나 해서 복용 여부가 불규칙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약효가 굉장히 저하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이런 점에서 착안해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세 달에 한 번 투여해서 약효를 보는 장기 지속형의 주사제로 이 약을 개발을 하게 됐고요. 이는 2022년 작년에 종근당에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현재 공동 개발을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제 역시 현재 호주에서 임상 1, 2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태까지는 이상 보고나 특이사항 없이 안정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임상 결과를 발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열심히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이후에는 종근당에서 후기 임상을 진행하시면서 임상 1, 2상에 나온 결과는 저희가 글로벌 빅딜을 하는데 기반 자료로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에도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고요. 그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과 같은 이제 중독에 관련된 질환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복약 순응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약을 치료가 완료가 될 때까지 제때 꾸준히 복용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중독 환자들이 약을 꾸준하게 잘 복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선 약을 투여하는 주체가 환자 본인이기 때문에 투여를 얼마든지 끊고 다시 중독 상태로 돌아가는 일들이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이나 수감시설에 한 달간 유지되는 약을 그 시설에서 투여받고 그냥
비가역적으로 약효가 몸속에서 쭉 나타나도록 하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 형태가 가장 적합한 형태의 제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 이미 미국에 출시되어 있는 한 달짜리 장기 지속형 주사제는 매출이 경구보다 급증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 주사제가 약 연간 5천억 이상의 매출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매출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지만 이미 장기 지속형 주사제 경쟁 제품이 미국에서 출시됐잖아요. 비교했을 때 우리 인벤티지랩의 제품이 어떤 좀 차별화 포인트를 갖고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매출이 굉장히 높은 제품이 이미 미국에서 출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품하고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을 비교를 하면 크게 두 가지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경쟁 제품에 비교해서 초기에 약물 방출, 과대한 약물 방출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약물이 방출될 때는 부작용에 대한 이슈들도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약물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나오는 방식으로 바꿔서 부작용에 대한 이슈들을 저희는 감소시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용량도 저감해서 저희가 투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개발한 약물들은. 그래서 역시 부작용에 대한 이슈나 경제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이제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품질과 제재 개선을 통해서 주사를 맞을 때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저희는 입자의 품질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양의 주사 또는 그보다 더 적은 양의 주사를 맞는 경우에도 주사 바늘의 게이지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통증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산 기술의 장점 때문에 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후발주자이기는 하지만 높은 수율과 경제성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해서 30% 정도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는 미국 시장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현재 임상 진행과 개발 진행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지속형 당뇨 비만 치료제의 비임상 결과를 국제 학회에서 발표하기도 하셨죠. 이 분야의 시장에 관심이 큰데 좀 어떤가요? 최근에 당뇨 비만 치료제가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 같은 글로벌 제약사에서 혁신적인 치료제가 출시되면서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개발 중인 당뇨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사실인데요. 현재 저희가 국내의 대형 제약사하고 라이센스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파트너사와 함께 글로벌 제약사로 라이센스 계약을 추진하는 단계적 라이센스 계약을 위한 전략적인 방법을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당뇨 비만 파이프라인에서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동일한 성분을 복용이 편리한 경구제제로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구제의 경우에는 기존 기술로는 생체 요용률이 굉장히 낮아서 주성분을 많이 투여를 해야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사실은 가격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자체 플랫폼을 응용해서 생체 이용률을 높이고 원가율을 낮출 수 있는 경구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는 기존의 경구제로 적용하기 어려웠던 펩타이드와 같은 고분자 물질의 경구화를 위한 플랫폼 기술의 또 다른 탄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주목할 만한 장기 지속형 주사제 혹은 개발 중인 치료제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최근에 당뇨 비만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회사가 됐는데요. 사실은 그 전부터도 너무 주옥 같은 파이프라인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서 전립선 암 치료제하고 자가 면역 치료제 신약 이렇게 두 가지를 저희도 중점적으로 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장기 지속형 치료제 중에서도 시장 규모가 가장 큰 파이프라인이고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사실은 제네릭 의약품이 나오지 못하고 오리지널 의약품이 글로벌 제품들이 그냥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형태였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잘 판매되고 있는 1개월, 3개월 제품이 있는데 저희는 이미 1개월, 3개월뿐만이 아니라 6개월 지속형 포트폴리오까지 구축을 해서 제재 최적화 단계,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물 실험에서 굉장히 좋은 데이터들을 얻었고요. 이를 국내 제약사와 라이센스 딜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글로벌 딜도 같이 사업 개발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가장 기대할 만한 사업과 성과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신약인데
현대의 가장 그 원인을 모르는 난치성 질환 중에 하나인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다발성 경화증을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임상 1상을 내년에 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의 그 신약 개발 전략은 기존에 허가받은 약물로 새로운 적응증을 발굴하고 허가받는 전략인 약물 재창출 전략을 신약 개발 전략으로 쓰고 있습니다. 약물의 혈중 농도를 정밀하게 조절을 해야지 약효가 나타나는 적응증의 치료제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데 이 전략에 이제 중심이 있고요. 이는 우리 기술처럼 약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 때만 구현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저희만의 이제 특화된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류마티스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과 같이 모두 자가면역 질환 구운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비임상 독성 시험이나 안전성 검증이 이미 완료되었고 효능 실험에서도 기존의 휴미라와 같은 바이오 의약품과 비교했을 때 동등 수준 이상의 치료 효능을 보이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치료제 의약품의 시장 규모가 전체 의약품 규모의 전 세계적으로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와 라이센스 아웃이 기대되는 신약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유전자 치료제 제조 플랫폼도 개발 중에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기술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코비드-19을 겪으면서 이 팬데믹 위기 상황을 사실 극복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핵심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mRNA 백신이었습니다. 이런 mRNA 백신 기술이 바로 나노 파티클, 지질 나노 입자라고 하는 입자를 유전자로 잘 둘러싸서 우리 체내에 주입을 하고 백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런 mRNA나 유전자들은 그냥 직접 주사해서는 굉장히 쉽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잘 입자화한 다음에 인체 내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된 기능을 잘 발현할 수 있는 DDS 기술의 최적화가 바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전달 기술이고요. 인벤티지랩이 확보하고 있는 이런 LNP, 지질 나노 입자에 대한 플랫폼 기술은 mRNA뿐만이 아니라 siRNA, DNA 같은 유전자 물질들도 다양하게 높은 효율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저희 제형화 기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NP의 높은 품질과 그다음에 생산에 있어서의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조 기술에 관련된 공정과 장비를 직접 개발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 회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유전자 치료제 분야에서는 어떤 한 회사가 모든 분야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치료 물질을 개발하는 분야, 그리고 주요 원료 물질을 제조하는 회사, 그리고 LNP와 같이 유전자 물질을 잘 입자화시키는 제형화 또는 이런 제형화된 입자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양산화 부분 등 다양한 파트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 분야에서는 이런 각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간의 협력이 굉장히 필수적이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벤티지랩은 LNP 제형화와 제조 분야, 대량 생산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연관된 전문 기업들하고의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최근에 다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런 유전자 치료제 분야의 성공적인 상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이제 협업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벤티지랩의 비전과 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티지랩, 사명에는 좀 어떤 뜻이 담겨 있나요? 네, 사실 그 질문들 많이 해주시는데요. 혁신의 대표적인 활동이 저희는 발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단어로 invent라는 단어가 있고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뒤에 AGE는 명사형의 어떤 어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만든 단어, 합성한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AGE는 AG에 해당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어드밴티지라는 단어에서도 포함되어 있는 어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도의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인벤티지랩이라는 사명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장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좀 달라진 점 뭐가 있을까요? 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는데요. 저희가
제가 느낄 때 가장 좋은 장점은 상장회사의 타이틀을 시장에서 얻으면서 사업 개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어떤 회사이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상장한 이후에는 그 부분들을 좀 짧게 설명을 드려도 저희 회사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하게던 국내에 소개를 할 때도 굉장히 그런 이제 인지도에 대한 장점들을 저희가 사업 개발에 적용할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상장이라는 어떤 펀딩의 과정들을 지나왔기 때문에 비상장일 때 펀딩 때문에 고생하면서 일에 집중할 수 없었던 기간들이 불가피하게 있기 마련인데 상장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집중해야 하는 이제 연구 개발, 사업 개발 쪽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다는 데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해외 진출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국내에 딜을 진행했던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 중에서도 글로벌 진출을 하기 위한 해외에 있는 글로벌 파트너사들하고 라이센스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현재도 일부 파이프라인들에서는 직접 관심을 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협업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건들이 다수 있고요. 유전자 치료제 부분에서는 저희가 CDMO 사업을 이제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CDMO 사업 자체는 미국이 유전자 치료제 개발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 나가는 형태로 돼 있어서 저희도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준비를 올해 동안 계속 잘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 잘 아시는 것처럼 거시적인 물가나 금리 상승이나 글로벌하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엄청 크게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이오 산업의 생태계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대형 제약사나 바이오 기업이 엄청나게 큰 성과를 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멋있는 성과들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뚝심을 가지고 바이오 산업을 쭉 이끌어온 이 산업 분야에 연구 개발하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저희 동료들의 그 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뿐만이 아니라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이런 환경 악화에 무관하게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업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 저희도 더 열심히 진행을 하고 다른 회사들과의 협업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벤티지랩의 목표와 비전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최고의 약물 전달 기업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최고의 기업이 되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DDS라는 약물 전달 기술은 신약을 개발하고 전체적인 바이오 기업이 성장하고 개발해 나가는데 기반이 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첫 번째 프로젝트가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을 잘 개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유전자 치료제인 제조 플랫폼을 개발해서 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장기 지속형 주사제는 연구 개발 성과들이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요. 사업화 또한 국내 글로벌을 넘어서 빠른 시간 안에 글로벌 빅파마와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잘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무 실적을 만들어 나가는 게 1차적인 목표이고요. 그와 동시에 유전자 치료제라는 새롭게 떠오르는 의약품 제조 개발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 플랫폼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CDMO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유전자 치료제 분야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CDMO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탈모, 치매까지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인 기업 인벤티지랩을 살펴봤습니다.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적 한계를 넘어 혁신을 만들어내는 인벤티지랩의 성장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주희 대표님 고맙습니다.